5분 뚝딱 철학의 김필래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주차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항상 구석에 이렇게 삐딱하게 주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차가 목적이 아니라 남의 차를 막는 게 목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좌우에 딱 맞춰서 주차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를 주차하랬더니 우주선을 주차해요. 이처럼 어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양식이 전부 다를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양식이 아주 유별나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격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격장애란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통상적인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일명 DSM-5라고 하죠. DSM-5에서는 성격장애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이함과 관련된 성격장애로는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둘째, 충동과 관련된 성격장애로는 연극성,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관련된 성격장애로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10가지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어떤 놈이 차를 이렇게 세우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체계가 없어서 정리하기 힘든 5분 뚝딱 철학 영상을 시대순으로 철학 분과별로 철학적 질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기이하고 괴상해 보이는 성격장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편집성 성격장애입니다.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이 항상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고 의심을 한다는 점인데요. 상대방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예컨대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무슨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한다든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다 짜고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농담한 걸 가지고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건 네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가 진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차 방식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겁니다. 여기를 보면 차량 3대에 둘러싸여서 한 대가 구석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됐죠. 편집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처럼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현성 성격장애입니다. 조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운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들은 현실과 분리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기 세계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조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차 방식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겁니다. 다른 차들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서 거의 주차장을 벗어난 차량입니다. 다음은 조현형 성격장애인데요. 조현형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조현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들은 매우 기이한 생각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초능력자거나 외계인이거나 신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사이비 교주들이 조현형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이들은 특이한 기행을 하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관계망상적 사고를 한다는 점인데요.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현형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차 방식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겁니다. 이들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우주선을 타고 다니지. 충동과 관련된 성격장애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극성 성격장애입니다. 예전에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라고도 했는데요.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관종 비슷한 거예요. 이들은 화려한 외모와 차림새, 그리고 연극적으로 과장된 말투를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허영심이 많고 자기 과시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못 받으면 불안해지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이런 사람들 좀 있죠. 하지만 지속적인 인간관계는 힘듭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냐면 혼자 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차 방식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거예요. 이들은 무조건 중심에 있어야 해요. 다음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입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성이 강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의 능력이 낮거나 도덕관념이 적기 때문에 자신들이 타인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해도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 비행, 거짓말 등 품행 장애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며 성장하면서 범죄 행위, 무책임한 가정생활, 폭력 행위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넓게 보면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차 방식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겁니다. 이들은 꼭 다른 사람들이 못 나가게 막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다음은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느낌은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길에 혼자 남겨졌다고 합시다. 아이는 무섭고 두렵겠죠. 그래서 엄마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나를 버렸어요. 그러니 나의 의지처인 엄마가 옆에 있어 줬으면 하지만 동시에 아이는 엄마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즉, 엄마는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보호자이지만 동시에 내가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인 셈입니다. 그러니 아주 복잡한 감정이겠죠. 이처럼 아이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학대를 받게 되면 이런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처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서 주인공 마츠코는 혼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자신을 학대하는 남자 곁을 떠나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차 방식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겁니다. 이들은 전 남친이나 전 여친 차 앞에 가리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겉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소심하지만 마음속으로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나르시시스틱 성격장애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죠. 그런데 나르시스가 반한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는 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과대포장한 이미지에 대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는 어느 차일까요? 네, 이겁니다. 이들은 차도 크고 앞에 무슨 큰 마크 같은 것을 달고 다녀요. 불안과 관련된 성격장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회피성 성격장애인데요.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거절과 비판이 두려워서 사회적 관계 자체를 피합니다. 이들은 조현성 성격장애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피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공포증이나 사회공포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는 어느 것일까요? 네, 이겁니다.
이들은 다른 차들을 피해서 조용히 구석에 주차해 놓습니다. 다음은 의존성 성격장애입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장애가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과잉 보호가 이러한 장애를 나타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내향적이고 불안해한다는 점에서는 회피성 성격장애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의존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는 어느 것일까요? 네, 이겁니다. 이들은 혼자 못 있어요. 다른 차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죠. 완벽한 일처리와 정리정돈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에 세부 사항이 얽매여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절차를 너무 따지고 디테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부족해서 일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회사에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자, 그러면 강박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는 어느 것일까요? 네, 이겁니다. 이들은 앞뒤 좌우 딱 맞춰서 주차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들 많죠? 어느 특정 그룹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상한 사람 꼭 한 사람씩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성격을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런 성격장애가 있는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특정 그룹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성격장애 비율에 대한 조사는 많은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성격장애 비율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찾아본 자료들 중에서 그나마 이게 가장 비슷한 자료인데요. 여기를 보면 편집성은 2.4%, 조연성은 1.7%, 조연형은 0.6%, 연극성은 2.0%, 반사회성은 0.5%, 경계성은 0.7%, 자기애성은 0.8%, 회피성은 5%, 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존성은 1.5%, 강박성은 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13.4%가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자료와 여러 동영상들을 참고했는데요. 특히 이 채널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성격장애는 정확한 진단표를 가지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성격장애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약간 이상한 이런 성향들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